활력 있는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기존의 증상 완화 위주의 획일화된 치료가 아닌 병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기능의학적 관점에서 15년간의 임상과 경험을 바탕으로 확립한 건강 철학 펜타힐을 여러분과 공유합니다. 평생 활력을 위한 펜타힐링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 나오는 의학적 견해는 일반적인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31화 에스트로겐 우세증의 원인과 관련 질병.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겠지요, 많은 분들께서. 네. 예, 예, 예. 네. 저는 평생 활력을 주는 남자 이진호라고 합니다. 네, 저도 평생 활력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겠죠? 네, 이주연입니다. 예, 우리 덕선 강사님. 네. 예, 덕선 강사님. 곧 덕선 강사님의 미모를 볼 수 있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식사를 하시지 그랬어요, 원장님. 예? 식사를 하시지 그랬어요. 식사를요? 네, 오늘 발음이 유난히 좋네요. 발음이 유난히 좋다고요? 네, 좋으세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에스트로겐 우세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에스트로겐 우세증. 예,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시나요? 그거 얘기는 들어봤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예, 정확하게 네. 모릅니다. 사실은 제가 이 대한민국 여성들을 굉장히 사랑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면은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이 나쁜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막을 수 있을까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과 병들이 그 원인이 에스트로겐 우세증이에요. 그래요?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외국에 나오는 에스트로겐 우세증 책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에피데믹. 에피데믹이란 말은 유행병이란 얘기예요. 아, 유행병. 현대 유행병이에요. 네. 현대 유행병에 몇 가지가 더 있죠. 뭐 비만도 있고, 비만. 네. 뭐 스트레스도 있고, 뭐 부신 피로도 있고, 아토피도 있고, 이런 알러지 질환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에스트로겐 우세증이에요. 우세증이에요? 여성 네. 건강을 해치는 가장 큰 주범 중에 하나죠. 여성에게만 안 좋은 건가요? 남성에서도 올 수 있어요. 남성에게도. 근데 여성들이 해독 능력이 남자들보다 좀 떨어지시기 때문에 더 네. 큰 타격을 받고 네. 또 호르몬에 더 민감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오면은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몸에 에스트로겐이 더 많다는 뜻이잖아요. 우세증이라는 네. 게. 그러니까 원래는 몸에 들어오면 안 되는 환경 독소가 몸에 들어와서 쌓여 있는 거예요. 호르몬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 얘가 네. 자기가 호르몬인 척 하는 건가요? 호르몬이 아닌데 호르몬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호르몬 수치가 예를 들어서 레벨이 5라 그러면 레벨이 40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 호르몬은 5인데 네. 35는 플라스틱, 농약, 스티로폼, 뭐 이런 화장품 네. 이런 것들에 있는 그 화학 성분이 몸에 들어가서 에스트로겐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네. 그 저기 뭐 베네수엘라나 네. 베네수엘라나 저기 뭐 이런 남미 쪽에 가면 굉장히 여성 학생들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 그래요. 아, 그쪽에. 초등학교만 돼도 막 글래머가 되고 네. 뭐 생리는 다 하고 뭐 키도 엄청 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그런 나라에서 이제 크면은 각종 유방 자궁 호르몬계 질환과 노화가 빨리 오거든요. 비만도. 그게 환경 호르몬이 들어가서 애들을 여성 호르몬을 쑥쑥 키워가지고 뭐 성조숙증 뭐 이런 건가요? 그렇죠. 성조숙증이죠. 아. 그러니까 성조숙증의 큰 원인 중에 하나가 환경 에스트로겐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 어떤 원인이나 뭐 어떻게 나타난 증상 뭐가 있어요? 증상은 일단은 뭐 제일 많은 거는 뭐 쉽게 느낄 수 있는 거는 뭐 검사를 갔는데 뭐 네. 유방에 혹이 있다든지
네. 아니면 생리 전에 뭐 유방 통증이 심하다든지 뭐 그다음에 자궁의 근종 같은 거가 네. 있다든지 내막증 같은 거. 네. 그다음에 이상하게 나는 별로 안 먹는데도 살이 안 빠지고 수분이 정체되고 붓는다. 얼굴이 뭐 이렇게 온 몸이 붓는 거죠? 온몸이 네. 보여. 셀룰라이트도 잘 생기고. 네. 저희 그 직원 중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날씬하고 예쁜 직원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체중이 한 15kg, 20kg 찌면서 원장님 오늘 좀 병원을 갔다 와야 되니까 조금 일찍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야, 여기가 네. 병원인데 어디 무슨 딴 데 병원 가냐 했더니 네. 산부인과 간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근종이 검사를 해보니까 5cm, 6cm가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특징이 피부가 되게 좋아요. 피부가 이렇게 번들번들하고. 겉에서 보기에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몸은 풍만해지고 네. 근종이 커지고 네. 얼굴이 이렇게 피부가 윤기가 나는 거. 그게 에스트로겐 우세증의 그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모습이죠. 쉽게 감별할 수 있는 거. 그럼 걔가 아까 말씀하셨던 호르몬 흉내를 낸다라는 게 그쵸. 그런 건가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꼭 그렇게만 보이는 분이 안 보이는 분도 있어요. 네. 날씬하면서도 오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건 체질적으로 살이 잘 안 찌신 분이고 원래 체중이 잘 쪄요. 살이 원래 찌는구나. 네, 찌고 그다음에 이제 알레르기도 잘 생기고 네. 그다음에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서 불안하고 그다음에 자꾸 피곤하고 그다음에 단 것도 잘 땡기고요. 네네. 인슐린 저항성이 와서 단 게 땡기고 성욕도 감퇴되고 생각이 별로 없고 네. 머리는 뿌옇고 머릿속에 무슨 그 안개 낀 장충당 공원이 된 것처럼 네. 뭔가 뿌옇고 기억력이 자꾸 떨어지고 그다음에 복부 초음파를 했더니 담낭에 뭐 용종이 있다. 뭐 담석이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다이어트 하는데 담석 생기고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많아요. 그래서 담석이 발견되면 자궁도 검사해보고 유방도 검사해보고 하면은 갑상선도 검사해보면 호르몬계 이상이 같이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냥 건강검진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냥 혹이 있었다, 뭐 이러면 용종이 있었다, 그럼 떼는 정도만 하지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고 그게 또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그 우세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한쪽 유방에 유방암이 있었던 분이 수술을 했을 때 그 반대쪽 유방에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일반적인 분이 생길 확률보다 상식적으로도 높겠지만 네. 훨씬 높아요. 왜 그러냐면 몸에 그런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일으키는 대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사실 현대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앓고 있는 증상인데 이걸 모르시면은 담석은 내과 갔다가 자궁근종은 산부인과 갔다가 그렇죠. 살이 찌면 또 무슨 다이어트 프로그램 했다가 네. 그다음에 알레르기 오면 또 알레르기가 눈에 오면 안과, 코에 오면 이비인후과, 피부에 오면 피부과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리통도 심해지면 또 진통제를 먹게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특징이 몸에 환경 호르몬이 있으면 갑상선 혈액 검사는 정상인데 몸이 저체온증이 와요. 그러니까 검진에 검출이 안 돼요.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사를 하면 일반적인 검진에서는 갑상선 수치 괜찮습니다 하는데 네. 본인은 맨날 추워요. 피부가 건조하고 네. 머리도 좀 빠지고 손톱도 깨지고 근데 그게 갑상선에서 나온 호르몬이 그 정상적인 호르몬으로 그러니까 말초까지 가야 되는데 환경 호르몬이 있으면 말초로 가는 게 안 돼서 중간에 이제 블록이 돼요. 그거를 이제 컨버전 장애, 네. 그러니까 전환 장애라고 그러죠. 그걸 일으키는 원인이 환경 에스트로겐이에요. 많은 여성들이 이런 증상들을 되게 많아요. 네, 얘기하는데요.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래서 비슷한 증상도 있었고. 지금 그 외에도 이제 뭐 탈모, 두통, 편두통, 저혈당, 뭐 불임 유산, 불면증, 골다공증, 승인전 증후군, 노화 현상 촉진, 불안 증세, 각종 자가면역 질환, 쇼그렌 증후군, 루푸스, 류마티스 이런 거죠. 사무근육통. 그래서 이런 얘기를 쭉 해드리면 이거 남 얘기가 아닌데? 그렇죠. 많이 이거 이상하게 나랑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분들은 이 원인을 갖다가 좀 알고 이걸 환경에서 조절하고 이거를 이 에스트로겐 독소를 빼내는 치료를 하게 되면 많이 좋아질 수 있는데 모르시면 너무나 많은 병원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막 탈모 샴푸 썼다가 뭐 담석 뗐다가 뭐 생리통 때문에 막 피임약 먹고 그냥 피임약 먹으면 더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심해지고
왜냐면 피임약 자체가 환경 에스트로겐이니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몰랐어요. 모르셨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 자궁 뭐 난소 수술을 하신 분이 이제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요. 네. 합성 호르몬제를. 왜 자궁을 뗐으니까. 네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 난소나 자궁에 혹이 생기거나 병이 생긴 게 환경 에스트로겐 때문에 생긴 건데 네, 거기다가 인간이 만든 환경 에스트로겐이 피임약이랑 여성 그 호르몬제예요. 그러니까 천연 호르몬제는 괜찮은데 네네. 합성을 쓰게 되면 그런 분들이 가끔 이제 이런 증상을 호소하시죠. 막 피가 끓는 것 같다. 그리고 막 그 몸에 막 이루 말할 수 없는 증상이 있다. 잠도 안 온다. 막 역류도 된다. 네네. 통증도 심하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그 합성 호르몬을 일단 끊으라 그러고 합성 호르몬을 방지해 줄 수 있는 그 천연 프로게스테론.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을 상쇄시켜주는 프로게스테론을 쓰면 살 것 같다 그래요. 제가 이런 얘기도 들어봤어요. 선생님이 제 인생의 은인입니다. 저 하나 해드린 거 별로 없는데 네. 그거만 그렇게 바꿔만 드려도. 그러니까 그분의 문제는 에스트로겐 독소가 몸 안에 있는 건데 폐경이 돼도 에스트로겐은 나와요. 지방에서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걸 상쇄시켜주는 프로게스테론은 아예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든 여성이 프로게스테론은 쓰면 좋아요. 근데 구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많아요 요즘에.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는데 네네. 그런 하여튼 피임약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죠. 호르몬 보충하는 거 그게 제일 큰 문제고. 근데 요즘에 여성들 보면 검진했을 때 혹 하나 안 나오는 분이 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그러게요, 혹순이들. 네.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잖아요. 왜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밝혀주세요. 조금씩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현대 의학이라는 게 병리학에 근거했기 때문에 네. 병적인 장기를 분석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유방에 암이 생기면 암을 분석해서 항암제를 만들고 어떤 균이 들어와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겨서 메르스가 생겼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를 없앤 약을 만들고. 뭔가 발생을 해야지만이 그거에 병리학에 대해서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네요. 그럼 이 증상은 그러면 이거는 병리학으로 치료하려고 그러면 일단은 뭐 담낭에 혹 생기면 혹 띄고 네. 유방이나 자궁에 혹 있으면 초음파 검사하다가 나중에 더 커져 버리면 띄고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면 면역 억제제라든지 뭐 스테로이드를 쓰고 그다음에 생리통이 심하면 통증을 없애는 진통제를 네. 쓰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의학에서는. 그럼 계속 악순환이잖아요. 악순환이죠. 네. 이거를 그러면 자, 그러면은 원인을 잡을 수도 있어요? 원인을 잡아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죠. 음. 이제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도 이제 많이 부각이 됐고 네. 한국에서도 치료하는 선생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환자분들도 이제 조금씩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병리학 그 너머에 있는 환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환경. 환경. 네네. 그러니까 현재 생기는 병들의 거의 반은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기인한다. 예를 들면 환경이라는 건 뭐가 있나요? 환경이라는 게 우리가 도시화가 되면서 생긴 증상들이거든요. 네. 도시화가 되면서 생겼어요. 일례로 그 사우디아라비아나 네. 뭐 아프리카, 뭐 아마존 이런 데를 가면은 여성들의 자궁이나 유방 같은데 혹이 없어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오래 살지 못하신다는데 수명이 길지 않다는데 그건 또 다른 문제인가요? 그거는 이제 뭐 의료 환경에 취약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고가 많든지 뭐 이런 거고 네. 영아 사망률이 높아서 그렇게 집계될 수도 있고요. 네. 일단은 아기를 많이 낳으면 임신했을 때 네. 몸에서 프로게스테론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임신 때 가장 기분이 좋은 여성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프로게스테론이 올라가니까. 그래서 우리 의학 교과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임신을 많이 할수록 여성 암의 확률이 줄어든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출생률이 최저면 에이 안 낳죠. 예, 여성 그러면 암의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거는 이제
뭔가 바뀌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에스트로겐 우세증을 일으키는 환경 독소 이건 도시화의 문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물을 짓거나 뭐 차의 매연이나 뭐 각종 플라스틱 제품들이나 이런 석유 화학 제품들이나 이게 다 독소고 네. 도시에 살기 때문에 들어온 독소예요. 두 번째는 임신을 적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프로게스테론이 이제 올라가죠. 자, 세 번째 우리가 요즘에 이제 스트레스가 많단 말이에요. 도시에 살면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살고 나서 제가 진료할 때 하는 소감이 나는 결혼하면 애는 절대 한국에서 안 난다. 너무 fast and stressful city.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도시다.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여성의 경우에는 그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의 전구체가 프로게스테론이에요. 그래서 코티졸을 너무 많이 소진하면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면 프로게스테론이 급감해요. 이게 더 많아야 되는 몸에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프로게스테론이 많아야 에스트로겐을 상쇄시키잖아요. 상쇄시키니까. 네. 사회에서 환경에서 에스트로겐 독소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래 나오는 거 더 필요할 수 있는데 남아 좀 있는 것도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든 재료 다 소진돼 버리니까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되게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맞물려지니까 여성들이 각종 이런 문제로 병원들을 굉장히 많이 다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성적인 저체온이 있는 분들. 그래서 여자들은 저희 만나면 항상 그렇거든요. 좀 춥지 않아? 이런 얘기는 너무 일상적인 대화 중에 하나인데. 네. 네. 날씨가 추울 수도 있고, 네. 뭐 마음이 추울 수도 있지만 네. 이게 이제 실제 저체온증이 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그러니까 병리학 근거한 의학에서는 고열은 치료를 해요. 고열은 치료를 하고 네. 얼음 저수지에 빠져가지고 너무 체온이 내려간 것도 치료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오랫동안 지속되는 낮은 체온, 그러니까 36.5도가 돼야 되는데 네. 35.8도 이렇게 나오는 분이 있거든요. 한 한 36.2도. 이게 0.5도가 떨어질수록 우리 몸의 대사가 20%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20%가 덜 난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그거를 기초 체온계, 그러니까 수은 체온계 같은 거를 아침에 혀 밑에 넣어보고, 네. 아니 겨드랑이에 넣어도 되고, 그거를 일어나자마자 그걸 딱 껴보면 36.7도가 나오는 사람은 정상 체온인데, 그게 어떤 심한 분들은 막 35.2도, 35.6도 이렇게 나오는 분도 있어요. 아니, 그 여자들은 원래 그래서 여름에 에어컨 많을 때 항상 가방에 주섬주섬 다들 뭘 꺼내거든요. 에어컨 쌩쌩히 두면 그 스카프라든가 얇은 가디건이라도. 근데 그게 그냥 아기 낳고 나면 그래, 아니면 원래 나는 좀 손발이 차 뭐 이랬는데 그게 그럼 병인 거네요. 그게 체온 대사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네. 체온 대사가 제대로 안 되는 게 체온을 올리는 데 필요한 영양소 결핍도 있을 수 있지만 환경 독소가 큰 역할을 해요. 그다음에 스트레스도 큰 역할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속색이고, 네. 그다음에 사회에서 오는 그 환경 독소가 자꾸 쌓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또 이제 아기는 안 낳기로 해가지고 하나만 낳고 아기 안 네네. 낳고, 그러다 보면은 검진 가면은 막 혹이 나오고 뭐 섬유선종이 나오고.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혹이 있는데 괜찮아 보이네요. 한 1년 후에 다시 보시죠. 네. 뭐 이렇게 1년 후 가면은 뭐 조금 커지고 수적 하나 생겼는데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네요. 1년 후에 한번 다시 보시죠. 그냥 잘 주무시고 좋은 거 드시고 뭐 운동하시고 이렇게 1년 후에 딱 가면 이제 또 이제 조금 모양이 조금 의심되는 게 하나 있어서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네. 결과 보러 일주일 있다 보세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하셔가지고 그렇죠. 갔는데 다행히 아무나 아니네요. 이거 하여튼 저 관리 잘 하시고 푹 주무시고 운동하시고 좋은 거 챙겨 드시고 그리고 1년 후에 오세요. 그러면은 이제 6개월 있다 오라 그러죠. 6개월 있다 오면은 어느 날 보니까 하나가 뭐가 나와가지고 암으로 나와서 암이 의심돼서 무슨 조직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이 멘탈 붕괴가 시작되면서 다발성 이제 뭐가 오면서 인생이 무상해지고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았나 뭐 이런 코스를 겪는 걸 많이 보니까. 같은 의사 선생님들을 디스하시는 거죠 지금?
아니 의사 선생님들이 치료하러도 오세요. 선생님들께서? 예, 여자 선생님이 한 분 소아과 선생님이 한 분 오셨어요. 네. 어떻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소아심장 하시는 선생님이신데 너무 화가 나서 왔대요. 그래서 왜 화가 나셨어요? 그랬더니 지금 유방암이 3번째 재발했대요. 그분이요? 그래서 막 찾아보다가 네. 에스트로겐 우세증이나 뭐 이 요오드 해독이나 이런 걸 좀 알게 되셔가지고 이걸 내 몸의 대사를 바꾸고 싶다. 그래서 이제 방법들을 알려드렸죠. 그래서 엄청 이제 컨디션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럼 환경 독소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던 도시화도 있지만 여성들이 쓰는 또 남자들보다 더 많이 뭔가를 활용해서 그런 건가요? 써서 그런가요? 남자들은 많이 쓰죠. 어떤 거요? 예를 들면요. 뭐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호기에 있고 자가면역이 있는 에스트로겐 우세증 환자분들이 제일 많은 게 뭐 네일샵 하시는 분들 거기 뭐 휘발성 진짜요? 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병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런 분들은 근종도 있고 유방의 혹도 있고 그다음에 알러지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자가면역까지 있어요. 이거 레알이죠? 어머. 그게 이제 그거를 그래서 총칭해서 환경 독소 증후군 이렇게 환경 독소 증후군요. 아니 네일은 요즘에 여성들이 안 하면 안 되는 필수품인데. 그래서 그거를 해독을 잘 하시든지 네. 아니면 친환경 네일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일본엔 있더라고요. 그런 건 왜 우리나라는 없을까? 강사님이 좀 그거를 네. 친환경 네일을 네일을 개발할까요? 좀 그리고 이제 뭐 네일이 그렇고요. 또 여성들이 쓰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이제 뭐 그런 것도 예전에 막 뉴스에 왔다 갔다 한 거 중에서 하나가 뭐 안 좋은 샴푸나 뭐 그렇죠. 바디 클렌저를 쓰면 네. 환경 독소가 몸에 침투된다. 근데 그런 여성이 유방암 수술했더니 뭐 유방에서 조직에서 샴푸 냄새 나더라. 그런 게 돌았는데 그래서 저는 수술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여쭤봤더니 그 냄새 안 나던데. 그러니까 그거는 누가 좀 조작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여러 가지 동물들을 키울 때 사료를 키울 때 네. 이 요즘에 항생제 많이 놔주고 빨리크라고 호르몬 그로스 호르몬 놔주거든요. 네네. 그 요즘엔 좀 덜해지고 있어. 이게 자꾸 인식이 되니까. 네네. 근데 그게 이제 그걸 먹으면 저희가 그 고기. 그게 네. 제노 에스트로제닉한 거죠. 그러니까 네. 환경 외부의 환경 에스트로제닉한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풀 먹은 좋은 고기를 먹으면 괜찮아요. 많이 먹어도. 근데 그런 고기가 쉽지 않고. 뉴질랜드 있죠. 네, 뉴질랜드. 그리고 그런 고기만 사기도 어렵고. 어렵죠. 네.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러니까 평상시에 그 해독 열풍이 부는 이유가 저는 이렇게 독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하면 좋아진 네. 걸 느끼니까 네네. 그렇지 않나. 그래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뭐 서울대 축산학과 교수님들이랑 또 미팅을 했었는데 네. 요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가이드를 정하려고 하시고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께요. 축산학과 교수님들께서 이런 네. 것들을 많이 좀 신경 쓰시더라고요. 필요하네요. 그래서 요즘에는 계란도 좀 좋은 계란도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각종 그 제초제, 살충제 네. 이런 것들이 엄청나거든요. 그 뭐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하루에 뭐 5접시 먹어라 이렇게 추천이 되는데 하루에 5접시요? 그게 이제 불가능하죠. 다른 그거는. 말로 하면은 환경 독소를 잔뜩 먹어라 뭐 이런 뜻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70%의 살충제가 네. 농작물과 가축에 쓰인다고 돼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환경 독소가 있는 과일이 딸기, 피망, 복숭아, 사과, 살구, 시금치 이렇게 제일 나와요. 좋아하는 건데 여성들이. 네. 그래서 이게 1980년대 조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90 올림픽 하기 전이니까 88 네. 올림픽 90 뭐 한 30년 됐으니까. 네. 그 요즘에 뭐 북극곰의 생태계 이런 걸 봐도 걔네들이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성 기관이 뭐 자웅동체에서부터 해서 북극곰이요? 예. 거기는 사람이 가지 않은 곳인데 네. 북극에 검사를 해보면 인류가 한 20-30년 전에 금지시킨 플라스틱 성분이 북극에서 검출되는 거예요.
30년 전에 금지시킨. 왜냐하면 그것들이 반감기가 길어서 소멸이 안 돼요. 영구적으로 남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인간들이 자꾸 만들죠. 그러니까 만드는 건 다 인간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은 지구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바이러스라고 할 수 있어요. 암세포일 수도 있어요. 사라져야 되네요. 계속 진짜. 증식하잖아요. 또 증식하고. 애기를 안 낳으면 문제가 된다면서요. 그럼 어떡해요? 진짜 그래서 앞뒤가 지금 안 맞는데. 뭔가 딜레마네 이거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움직임이 이제 앞으로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그리고 친환경을 자꾸 찾게 되고 축산이랑 농업에서 자연적으로 키운 음식들이 굉장히 귀해질 거고 네. 사람들이 많이 원할 거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병의 원인이 될까 생각이 들어서 꽤 됐죠. 한 7, 8년 된 것 같아요. 8, 9년 됐나? 그거를 환경 독소를 풀로 검사하는 것들이 이제 미국에 있어서 네. 그거를 보내봤죠. 보내보면 거의 엄청나게 나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론이 검사를 할 필요가 없구나. 다 나오니까 있다고 생각하고 치료하면 된다. 근데 그게 도시화가 돼서 우리나라가 더 많이 예를 들면 비교치를 뭐 다른 나라 비하면 현대하고 비슷하게 발전한 나라들 중에서도 우리가 더 많이 나오는 건가요? 그건 비교는 안 해봤어요. 비교는 안 해봤는데 일단은 몸에 있으면 더 이상 있으면 안 될 위험 수치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 나오는 게 상당히 많아요. 아, 그래요? 아무 증상이 없는 여성분들도. 몸에 혹도 없는데. 이제 그러면 약간 그 몸 안에 지금 그냥 피곤한 거죠. 왜냐하면 몸 안에 있는 환경 독소는 호르몬 대사를 교란시키고 몸의 세포의 에너지 대사를 교란시키니까 그냥 피로한 거예요. 피로하고 잦은 근육통도 오고 염증이 잦고 그냥 아프고 그러니까 네. 통증과 알러지는 염증이라고 보면 되는데 염증을 일으키는 게 환경 독소가 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나마 이제 중금속 검사 이런 건 좀 아셔서 많이 해보시는데 네네. 중금속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오히려? 오히려 네. 이렇게 많지는 않고요. 진짜 많은 거는 지용성 독소, 플라스틱, 그러니까 기름 독소가 진짜 많아요. 기름 독소요? 기름 독소는 정말 어디서 그거는 기름 독소가 아까 얘기했던 그 살충제, 제초제, 어. 고기 사료, 그다음에 석유 화학 제품들, 뭐 여러 가지 크림, 로션, 비누, 샴푸, 향수, 스프레이들, 뭐 실내 탈취제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데오도란트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다음에 다 쓰는 건데 제가. 네, 그다음에 이제 뭐 매니큐어 용매, 그다음에 네. 부착 성분, 페인트 지우개, 자동차 배기가스, 그다음에 드라이 클리닝 한 거. 드라이 클리닝 한 옷은 원래 일주일 동안 베란다에 내놓고 나서 그게 좀 빠지면 입어야 돼요. 진짜요?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해줬지? 그다음에 랩으로 싸거나 이런 거는 바로 렌즈 돌리면 안 되고 뜨거운 거를 진짜요? 예, 그 녹아요. 우리 저희 집에서는 못 해요, 그건. 왜 그거 혼자 말고 계셨어요? 아니 저는 말씀 다 드린 줄 알았는데. 저 드라이 클리닝하고 바로 입죠. 아, 바로 입죠. 갖고 오면 그 새 옷을. 걔를 일주일이나 밖에다 둬야 된다고요? 어머, 그거 잘 모르죠. 사람들 그렇게 입나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랩으로 이렇게 포장돼 있는 지금 다 많은 아래는 네. 하얀색 플라스틱이고 위에는 비닐로 이렇게 덮은 음식을 렌즈에 딱 던져서 돌리면 네. 렌즈 자체에서도 사실 좋지 않은 기운이 나오지만 그렇죠. 그게 살짝 녹아서 더 배가 되는 거예요. 그 플라스틱을 이걸 먹는 거죠.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컵라면도 플라스틱이고 네. 그다음에 플라스틱 병에다 뜨거운 걸 막 담았을 때 질 안 좋은 플라스틱이 녹을 수도 있고 이게 너무 많죠, 그런 것들이. 아니 우리나라 이제는 그 혼자 사시는 분이 워낙 뭐 4명 중에 한 분이 혼자 살고 있는 인구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겠네요. 어마어마 증가하죠. 그러니까 또 옛날에 이제 동네에서 하얀 연기를 뿜는 차가 막 지나가면 소독차. 네. 그러면 그 뒤를 아무 이유 없이 입을 벌리고 쫓아갔죠. 왜 내가 이 차를 쫓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이 그 얼마 전에도 봤어요, 저. 안개 속을 막 따라가면서 부딪히고 넘어지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거기 안에 이제 또 환경 독소가 있죠. DDT. 근데 그 얼마 전에도 봤는데 이 냄새가 어렸을 때 났던 냄새가 왜 아직도 나지 그게 했는데. 제너 에스트로겐이야. 근데 그런 게 이제 있다가 요즘에 좀 덜해졌는데 네. 그런 것들. 하여튼 저 소독하는 것들 무슨 저 이런
균죽이는 것들이 거의 다 제너 에스트로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성들은 아까 말씀하셨던 화장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화장품에도 굉장히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품에도 많죠. 화장품에도 많으니까 네. 이게 사실은 화장품을 가끔 화장품 파동도 몇 번 일어난 적이 있었는데 안 좋은 게 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남자가 피부가 여자보다 덜 노화가 덜하고 화장품 안 바르는데도 피부가 좀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왜 여자들은 선크림 꼭 안 바르면 저희는 큰일 난다고 생각하고 꼭 바르잖아요. 남성들은 선크림 거의 안 바르잖아요. 귀찮아서 안 바르고. 저는 바디 로션을 네. 일주일에 한 2번 발라요, 얼굴에. 그거 외엔 아무것도 안 바르거든요. 근데 왜 남성들이 더 좋아요? 그게 피부에 안 좋은 걸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바르고 이제 또 저기 피부과 가가지고 그렇죠. 레이저 또 그러니까 하고. 굉장히 고마운 환자분들이죠. 얼굴에다가 뭔가 하고 나서 이 피부과에 가서 또 이제 돈 주고 레이저 네, 하고. 그건 마치 뭐 술 먹고 토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병 주고 약 주고 한다고 할 수 있죠. 근데 화장품 중에서도 그렇구나. 요즘에는 좀 친환경 컨셉이 있어요. 뭐 친환경 컨셉의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화장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근데 가끔 네. 아주 드물게 이제 방송할 때 네. 화장을 하라 그러니까 네네. 또 해주더라고요. 네. 화장실로 가시는 게 아니라 분장실로 가시라 해서. 근데 그거를 해주니까 그냥 하는데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얼굴에 뭐 이만한 무슨 케이크를 갖다 바른 것 같기도 하고. 여자들은 그걸 안 하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하죠 여자들이. 거의 전족 같은 개념 아닌가? 이게 그걸 안 하. 근데 또 너무 답답한데 그게 잘 지워지지도 않더라고요. 집에 가서 해소했더니. 가끔 여자들은 안 지우고도 자죠. 아. 안 지우고 그러니 이게 엄청난 게 쌓여 제가 있네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혹을 검사하고 혹을 뭐 수술 보내고 그다음에 해독하는 치료와 검사 방법 같은 걸 연구를 많이 하다가 이제 수술 안 하고 이런 걸 바꿔드려 가지고 이걸 줄이고 이런 걸 많이 했는데 네. 이거 진짜 근본적으로 치료하려고 그러면 이거 병원 밖으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나가서 화장품을 팔든지 그러니까요. 아니면 뭐 제가 네일을 해드린다든지 뭘 방법 아니면 농약 안 뿌리고 보초를 서고 있든지 뭘 해야지 이게 간의 수공업을 해서 원인은 딴 데 있는데 지금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한다고 하는데 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렇게 치료를 하게 되면 이런 혹들이 사이즈가 줄 수 있고 증상들이 완화되거든요. 치료하면 정말 혹이 줄어요? 떼내지 않아도요? 혹을 안 떼내도 주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래서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하잖아요. 음. 그럼 그게 있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죠.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뭐 크기를 봅시다라고 하지만 당연히 다 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건 병리학적으로 보는 건데 네. 몸의 대사를 교정하면 저절로 줄거든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게 이제 아직 의과대학에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치료가 보급되지 않은 건데 향후에는 그렇게 가리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뭐 자궁이나 유방 혹 같은 걸 줄이는 치료를 제가 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분들이 와서 내과 진료하다가 유방 보고 내과 진료하다가 자궁 보고 그러다가 끌려서 산부인과 학회 가서 강의를 수도 없이 하고. 내가 어떤 환자는 불임 때문에 오셨어요. 네네. 내과에 불임 때문에 오시나? 그게 이제 기능학적으로 치료하니까 과가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과가.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계속 치료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더 좋은 치료 방법을 적용해서 하여튼 뭐 위험한 분들을 이거 계속 치료해 줄 수 있게 해독시켜 줄 수 있게 이런 치료 방법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그럼 해독만 하면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해독이 제일 중요하죠. 아, 가장 먼저 제일 해야 중요한 될 게 거는 해독이고 해독을. 네. 그다음에 이제 면역이 올라가야죠. 아,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지면 혹도 면역이 떨어지면 생기는 거예요. 자, 위에 네네. 오랫동안 매운 걸 먹고 술을 먹으면 위벽에 염증이 생기면 위에 용종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계속 매운 거랑 술을 먹으면 용종이 나중에 암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양성 혹은 암의 전 단계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간에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은
간에 자극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술을 먹으면 간에 받는 염증 수치가 77배가 돼요. 암 발병률이. 77배요? 네, 그러니까 비형가 아닌데 술 드시는 분은 거의 그거는 그냥 죽자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총만 안 든 자살이죠. 서서히 죽냐 빨리 죽냐 차이죠. 와, 그렇구나. 서서히 죽을 것이냐 아니면 빨리 죽을 그냥 것이냐. 빨리 근데 본인이 원하는 건 죽는 거예요. 그거라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런 염증들 우리가 뭐 뇌에 생기는 종양도 막 설탕이나 탄수화물 많이 먹고 스트레스 받고 그다음에 뭐 좋은 기름이 아니라 가공 기름 많이 먹고 네네. 그러면은 뇌 종양도 생기고 그걸 시기를 고쳐서 줄이는 사람도 있어요. 외국 사례도 있고. 아, 그래서 이제 이게 결절은 안에가 차 있는 건데 그걸 네. 치료를 잘 하면 안에가 이렇게 녹아가지고 이렇게 시스트, 그러니까 물혹 상태로 변해요. 그 혹 자체가 혹이 어, 사이즈 줄고. 사이즈가 줄고요. 그다음에 변연이 뾰족뾰족한 게 이렇게 좀 이뻐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었나요? 왜 저에게는 하여튼 오늘 원인을 좀 밝히는 거니까 네. 치료는 다음 시간에 하고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문제가 또 호르몬 대치요법이죠. 그러니까 호르몬제가 생기고 나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이 혹들이 많아졌는데 환경 호르몬의 습격이라는 책이 있어요. 환경 호르몬의 습격이요? 네, 호르몬 디셉션이라는 책인데 네. 이게 이제 어떤 여성분이 썼는데 DES의 자식들이다. DES의 자식들이요? 자식이다. 자식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DES가 다이에틸 스틸베스테롤이라고 하는 네. 인류가 처음으로 만든 합성 에스트로겐의 이름이에요. 합성 에스트로겐. 네. 네. 그걸 만들었을 때 전 인류가 흥분하고 막 우리가 뭔가 해낸 거예요? 신의 영역에 도전한 거예요? 도달했다. 달 착륙하는 것처럼. 어. 1938년도인가 그런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유산 방지를 위해서 모든 임산부한테 먹여라 그랬어요. 이걸 먹으라 그랬어요? 네. 우리 철분제 먹는 것처럼 네. 임산부 임신한 동안에. 사람들에게 네. 그래서 그걸 30년 동안 먹였어요. 30년 동안 미국에서. 근데 네. 무슨 30년 동안 먹고 나서 좀 이상한 거예요. 어떤 한 의사가 이상하게 여성들이 질암과 자궁이나 난소 질환이나 유방 질환이 많아지는데 이게 원인이 혹시 다이에트 스틸베스터 때문이 아니냐. 그래서 그거를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진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그거를 30년 지난 후에 스톱시켰어요. 네. 그 후에는 위원회가 생겼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이 책의 저자가 자기 신의 엄마가 임신할 때 다이에트 스틸베스터를 먹고 자기를 낳았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는 환경 독소에 노출된 게 없는데 엄마가 임신할 때 그걸 먹어서 13번의 여성 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그걸 얼마나 양을 먹었길래? 양은 좀 모르겠어요. 근데 13번의 여성 암 수술하고 본인이 이 분노에 차서 환경 호르몬을 반격한 책이에요. 반격이다보다는 환경 호르몬의 반격을 습격인지 반격을 본인이 이제 자기는 저거다. 나는 희생자다. 그러네요. 그래서 엄청나게 자세한 환경 호르몬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그냥 임신했을 때 뭐 그 약간의 양으로 그렇게 쌓여서 몸에 쌓여서 그게 암으로 네. 나타났다는 게 13번이나. 네. 그러니까 엄마의 환경 독소가 3분의 1이 출산할 때 아이한테 가게 돼 있어요. 3분의 1이요? 네. 그래서 임신 전에 해야 될 거는 엽산 철분 복용뿐만 아니라 사실은 전체적인 해독을 하셔야 돼요. 정말 필요한 건데 그런 얘기 다 해독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신의 섭리는 네. 좋지 않은 독소가 아이한테 갈 것 같으면 임신이 안 되게 해요. 근데 임신이 안 되게 하는데 그러면 좋은 걸 먹고 몸에 있는 걸 해독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배란하는 주사라든지 네. 임신 유도하는 인공 수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기가 엄마 독소를 3분의 1을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미 몸에 어느 정도 축적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DES의 자식들과 네.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아기를 안 나온다, 임신이 안 된다 걱정할 게 아니라 내 몸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면 또 자연스럽게. 체온이 올라가니까 어. 자연스럽게 임신이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임신을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눈빛으로. 잘하셨네요. 다른 거 치료하다 보면 임신이 돼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뭐 저도 계속 연구하는 입장이고 완벽한 건 아니지만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돼 있고 너무나 많이 진료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조각조각 보면 큰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뿌리를 못 잡으니까 너무나 크게 고민을 하시고 인생이 한 번 꼬이기 시작하면 건강 문제로 뭐 걷잡을 수 없는 길로 들어서신 분이 많아요. 그렇죠. 예. 이제 어저께도 그 유방암인데 수술 안 하고 이제 치료하신 도전하신 분이 계셔서 아, 환자분 중에요. 네. 네. 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음. 치료는 본인이 하시는 거고 음. 제가 가이드해 드린 거다. 대부분의 시기와 환광과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로 오기 때문에 그걸 가이드 해드리고 본인이 하시는 거다. 근데 그분은 유방암 1기였는데 0.9cm에서 지금 0.26cm로 됐어요. 암이 줄었어요. 이렇게 수술 안 하고. 얼마 만에요? 1월 달에 치료 시작해서 9월이니까 지금 한 8개월? 오, 정말요? 네. 오, 대단하다. 근데 엄청 이제 온 가족이 와서요. 네. 예전 초음파나 MRI 사진을 다 보여주시고 요거는 얼마나 줄었어요? 요건 얼마나 줄었어요? 이거 혹도 많은데 이건 얼마나 줄었어요? 막 다 비교해가지고 그거 설명하는데 시간 엄청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어요. 수술 없이 하셨다는 것 자체가. 그게 왜냐하면 그게 나이가 30대 후반이시니까 네. 병원에서 유방 전절제를 권한 거예요. 전절제요? 너무나 큰 충격이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1기에 전절제를 할 거면 네. 내가 해보고 안 되면 3기에 전절제 하겠다. 그래서 1기에 시작했는데 암이 지금 줄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부분은 남자는 전립선에 혹이 있고요. 갑상선에 혹이 있고. 네. 근데 갑상선 혹은 이분도 열심히 하셨는데 3개월 되셨는데 결절이 이제 시스트 물혹으로 변했고 전립선은 사이즈가 줄었어요. 볼륨이. 남자의 자궁이 전립선이에요. 똑같아요. 독소가 글로 들어가거든요. 진짜요. 예.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많이 치료하는 게 혹 줄이는 치료예요. 만성 피로 그렇구나. 치료를 많이 했는데 그거보다 네네. 조금 모르게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그럼 그런 환자들을 너무 많이 보시니까 이게 단순하게 수술로만 될 게 아니라 뭔가 원인이 있구나라는 수술을 것들을. 하셔도 돼요. 네. 걱정이 되면 수술하셔도 되는데 네. 수술 하나 안 하나 대사를 교정하는 건 필요한 거예요. 아, 수술을 하더라도. 그렇죠. 아, 수술하더라도 다시 대사가 발병되지 않게 그쵸. 하기 위해서. 대사를 바꾸는 건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네. 앞으로 달리던 차가 후진을 하게 만들려면은 브레이크 잡고 쓰는 데까지도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찬가지. 혹이 생긴 대사가 있으면 그 혹을 생기지 않게 한 대사를 바꾸려고 그러면은 산고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의료팀과 본인 스스로 가족들이. 근데 그게 바뀌면 이제 완전히 프리해지는 거예요. 오늘 원장님이 달리 보이네요. 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너무 띄엄띄엄 있었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책 제목을 네. 수술하지 않고 혹 줄이는 거에 대한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거를 지금 네. 이제 하자 그런 얘기가 나와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환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잃은 환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특히 여성암 같은 경우에 뭐 자궁이라든가 유방암은 그런 암이 걸렸다라는 것 자체로서 여자들이 거기서 오면 더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엄청 엄청나거든요. 근데 이제 큰 병원에서 얘기했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훌렁 뛰어버리고 또 훌렁 뛰어버리고 그러면 갑상선 없지, 담낭 없지, 유방 한쪽 없지, 자궁 없지. 이건 뭐 선생님 이거 뗄 것도 없어 이제 다 떼가지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도 대사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제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서 요 치료 방법을 많이 하고 사실은 그 이런 게 있어라는 것도 모르고 이게 가능해라고 반문할 분도 많죠. 저도 지금 그게 정말 가능해요라고. 아니 저랑 네. 같이 이제 아는 제 친구 의사들도 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들도 많죠.
아니 같은 의사 선생님이 그럴지언데 환자들은 물론 더 그렇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잖아요. 그 정도 상황이 되면. 근데 나의 어떤 이런 환경, 내가 지금 섭취하고 내가 쓰는 것 때문에 암이 생겼다기보다는 스스로 그냥 문제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희망을 가질 수 그래서 있죠. 전 세계 이 아름다운 여성들을 위해서 조금 덜 놀고 골프 안 치고 네. 열심히 더 연구해서 더 좋은 치료를 세팅할 수 있게 네. 다짐을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네,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주실 에스트로겐 거예요? 우세증을 어떻게 좀 관리할 수 있고 네. 어떤 게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한번 좀 잡아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 예. 시간에 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